편의점 계산대 앞 떨리는 손이 검은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12살 쌍둥이 남매였죠. 결제 완료. 그 순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카드가 1조 원 이상의 자산가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카드라는 것을요. 카드 주인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몇 분 후 고급 벤츠 4대가 편의점 앞에 줄지어 멈춰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고 마지막으로 한 여성이 나타났죠. 70대 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녀. 대한민국 재벌 순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내 딸 카드. 누가 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을 기다린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죠. 30년 동안 숨겨진 거짓말, 그리고 12살 남매가 할머니와 함께 밝혀낼 충격적인 진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을 마구 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쌍둥이 남매 지훈이와 지은이.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을 맞이한 건 엄마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아들 딸 배고프지?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어. 와, 엄마 최고. 하지만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좁은 집안에 울려 퍼졌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엄마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그럼 엄마는요?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의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38배 나이였죠.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연락하고 지내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조문객 없는 빈소에서 쌍둥이는 엄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어떡해?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하지만 지훈이도 겁이 났습니다. 12살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며칠 후엔 전기까지 끊겼습니다. 요금을 낼 돈이 없었거든요. 오빠 배고파? 조금만 참아. 내가 뭐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훈이는 엄마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였죠. 낡은 지갑 하나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지훈이가 지갑을 열었을 때 안에는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죠. 오빠, 그게 뭐야? 카드인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이 서연이라고 적혀 있어. 엄마 이름이야. 그럼 엄마 카드네. 그거로 뭐 살 수 있을까? 지훈이는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쓰지 않고 남겨둔 카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생의 배 꼬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우리 편의점 가보자. 응. 남매는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9시 동네 편의점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가장 싼 컵라면과 김밥을 골랐습니다. 전부 합쳐 5,000원. 혹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남매. 아르바이트 직원이 물었죠.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기계에 긁었고 삑 마이너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남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카드 한 번의 사용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30년 만에 누군가를 움직이게 할 줄은요. 편의점을 나온 남매는 가로등 아래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오빠, 진짜 맛있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사흘 만에 먹는 음식이었으니까요.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지훈이도 눈물을 참으며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그날 밤 남매는 오랜만에 배부르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편의점에서 가장 싼 도시락, 빵, 우유. 이것만 사면 괜찮겠지? 매번 계산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막힐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카드는 계속 결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죠. 남매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요. 지훈아, 요즘 많이 밝아졌네? 담임 선생님이 물었을 때 지훈이는 애써 웃었습니다. 네, 선생님. 하지만 밤이 되면 두려웠습니다. 오빠,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응. 카드도 되고. 우리 둘이 힘내면 돼. 남매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둘만이 서로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지훈이는 편의점에 들렀죠. 지은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와 삼각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편의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애야, 너 그 카드 계속 쓰는데 괜찮은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왔거든. 이 카드가 좀 특별한 카드래.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특별한 카드요? 응.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심해라. 그날 밤 지훈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들킨 걸까? 경찰이 올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 지훈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그날 저녁 정말로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 회장실에서 70대 여성이 전화를 받고 있었죠. 회장님, 카드 사용 내역이 감지되었습니다. 여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인가? 네. 서울 노원구 한 편의점에서 30일간 총 15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주소를 보내.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여성,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연희야,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30년. 그녀는 3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딸이 이 카드를 쓰기를,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기를 말이죠. 비서실장.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차 준비해. 아니, 차 4대 준비하고 경호팀 전원 대기시켜.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딸을 찾았어. 30년 만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지훈이와 지은이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사기 위해서였죠. 오빠, 오늘은 뭐 먹을까? 컵라면이랑 주먹밥?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1대, 2대, 3대, 4대. 고급 벤츠 차량들이 줄지어 편의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오빠, 저게 뭐야? 지은이가 오빠 옷깃을 꽉 잡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죠.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녀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이었죠. 그녀는 편의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쌍둥이를 보았죠.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아이들이지? 강 회장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이와 지은이는 겁에 질려 서로를 끌어안았죠. 애들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이 카드 쓴 거니? 그녀는 지훈이 손에 들린 검은 카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카드, 누구 거니? 엄마 카드예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어디 계시니? 엄마는 지훈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요. 한 달 전에요. 그 순간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그날 밤에 지훈이의 목소리가 끊어졌죠. 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 돼. 30년을 찾아 헤맸는데, 30년을 기다렸는데,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회장님, 비서실장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죠. 엄마 이름이 뭐니? 서연이요. 강 회장은 입을 막았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저희는 오지은이에요. 쌍둥이가 대답했죠.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내 손주들. 그녀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지훈이와 지은이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우는지, 왜 자신들을 할머니라고 부르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할머니? 그래. 나는 너희 외할머니야. 너희 엄마란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님께 딸이 있었다는 것도 손주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으니까요. 강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집이요. 엄마랑 살던 집이요. 혼자? 네. 강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12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혼자 살았다니. 이제 할머니가 데려갈게. 할머니 집으로 가자. 네. 하지만 괜찮아.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쌍둥이는 벤치에 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죠. 오빠, 꿈 아니지? 응, 꿈 아니야. 강 회장은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를 닮은 얼굴. 특히 눈매가 딸과 똑같았죠. 연희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저택 앞에 차가 멈춰섰을 때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단다. 집사와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서 아이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도련님 아가씨.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아이들을 다정하게 이끌었죠. 배고프지? 뭐 먹고 싶니? 저희 아까 먹었어요.
컵라면 말하는 거니?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그날 밤 쌍둥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호화로운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눈물이 났죠. 엄마도 이렇게 먹었을까?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안 갔을까? 강 회장도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 후 강 회장은 아이들을 방으로 안내했죠. 오늘은 여기서 자렴. 내일 너희 짐 가지러 가자. 네. 그리고 애들아. 내 할머니, 엄마 이야기. 할머니한테 많이 들려줄 수 있니?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는요. 항상 웃으셨어요. 힘들어도 우리 앞에선 안 울으셨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맨날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흐느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그날 밤 강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30년을 몰랐다는 죄책감. 하지만 이제라도 손주들을 지킬 수 있다는 다짐. 연희야, 엄마가 내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누군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같은 시각 회사 건물. 한 남자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무였죠. 손주라니.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야.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죠. 강 회장은 아이들을 최고의 사립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새 옷도 사주고 필요한 건 다 해주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 대단한데? 강 회장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손주를 데려오셨다고? 그것도 12살짜리 쌍둥이라던데. 후계 구도가 바뀌는 거 아냐? 임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특히 박상무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박전무는 지금까지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거 큰일 아니에요? 조용히 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회장님이 손주들을 그렇게 아끼신다는데요. 박상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무슨 뜻이세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며칠 후 강 회장은 쌍둥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이랑 신발 다시 사야겠다. 너희 금방 크잖아. 할머니 괜찮아요. 이미 많이 사주셨는걸요. 많긴. 할머니가 해주고 싶은 게 더 많단다. 그날 오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차 뒤에 쌍둥이를 태운 경호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죠. 갑자기였습니다. 야! 지은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 차량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차는 중앙선을 넘으며 위험하게 흔들렸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머리 숙이세요. 경호원이 아이들을 감싸며 소리쳤죠. 가까스로 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멈췄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강 회장이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죠. 경호원이 감싸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네. 할머니. 지은이는 울고 있었고 지훈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인위적 사고입니다. 경호팀장이 보고했죠. 브레이크가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감히.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날 밤 쌍둥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훈이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죠. 누가 우릴 해치려는 걸까?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강 회장도 잠들지 못하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상무, 지금 당장 와보시오.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사고건 당신이 조사 책임자요. 당장 범인 찾아내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상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사 책임자라. 편하게 됐군.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죠. 일 제대로 못했잖아. 아이들이 멀쩡하다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없어. 당분간 손 떼. 박상무는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위험했으니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손주분들의 DNA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무가 제안했죠. 무슨 소리요? 회사 후계와 관련된 일이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임원들도 동조했습니다. 박상무 말이 맞습니다. 절차상 필요한 일이죠. 강 회장은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좋소. 검사하시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계 관련 논의는 보류하는 게 어떨까요? 박상무가 다시 말했죠. 보류라니? 정확한 확인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박상무를 노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와야 하오.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난 후 강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상무 주변을 조사해봐. 네. 무슨 일이십니까? 직감이야. 뭔가 수상해.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강 회장. 쌍둥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강 회장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지은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온 박상무 아저씨 있잖아요. 응? 그분이 우리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슬픈 게 아니라 뭔가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강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 그게 진실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설마 박상무가? 그날 밤 강 회장은 쌍둥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표정이었다고? 다음 날 비서실장이 보고를 가지고 왔죠.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말해봐. 박상무가 최근 한 달간 수상한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누구? 전직 기계공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서실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 사고 난 차량을 정비했던 사람입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이 계속 조사해. 절대 놓치지 마. 네, 회장님. 한편 쌍둥이는 집에서 엄마의 유품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오빠, 이거 봐. 지은이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일기장이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펼쳤죠.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오늘 집에서 나왔다.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나는 사랑을 선택했다. 엄마가 집에서 나왔다고? 지훈이가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이 없다. 정말 나를 용서 못하시는 걸까? 2007년 쌍둥이가 태어났다. 너무 행복하다.
어머니께도 알려드리고 싶지만 여전히 답장이 없다. 오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편지를 보냈대. 응. 근데 할머니는 못 받았나 봐. 그때 지은이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빠, 이거 낡은 편지 한 통이었죠. 봉투에는 서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온 편지네. 지훈이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선택한 길을 가거라. 어머니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 근데 뭔가 이상해. 지훈이가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이 글씨체, 엄마 일기장에 있는 할머니 글씨랑 다른 것 같아. 응? 지훈이는 일기장 뒤쪽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엄마가 받았던 다른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이건 할머니가 보낸 생일 카드래. 엄마가 어렸을 때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확실히 달랐죠. 오빠, 이거 할머니가 쓴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누가?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느꼈죠. 할머니한테 보여드려야 해. 응. 쌍둥이는 편지와 일기장을 들고 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애들아? 이거 좀 봐주세요. 지훈이가 편지를 내밀었죠. 강 회장이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니? 엄마 유품 상자에 있었어요. 강 회장은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역시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말했죠. 엄마 일기장에 있는 할머니 생일 카드랑 글씨체가 달라요. 강 회장은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달랐죠. 누가 감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일기장도 봐요. 지훈이가 일기장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다. 나도 연희한테 편지를 보냈어. 수없이 많이. 네. 하지만 딸에게서 답장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연희가 날 용서 안 한다고 생각했지. 쌍둥이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할머니랑 엄마 사이의 편지를 다 가로챈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 우리를 속였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있어. 당시 내 비서였던 사람. 지금은요? 지금은 박상무야.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차량 사고, DNA 검사 요구, 그리고 위조된 편지. 비서실장, 강 회장이 소리쳤죠. 네, 회장님. 박상무 당장 회사로 불러. 그리고 30년 전 우편 기록 다 찾아봐. 네, 30년 전 기록이요? 내가 딸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딸이 보낸 편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강 회장은 쌍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애들아, 너희가 진실을 찾아줬구나. 할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박상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회장실로 오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오면 알게 될 거요. 전화가 끊어졌죠. 박상무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들킨 건가?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30년 전 일인데 무슨 증거가 남아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12살 쌍둥이의 순수한 관찰력이, 그리고 죽은 딸이 남긴 일기장이 모든 진실을 밝힐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9시 박상무가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강 회장, 비서실장, 그리고 쌍둥이가 있었죠. 회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앉으시오. 박 상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올려놓았죠. 이게 뭔지 아시오? 박 상무가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내 딸에게 보낸 편지요.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 내 이름으로 위조한 편지지. 회장님, 무슨 말씀을? 30년 전 당신은 내 비서였소. 강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당신이 전달했지.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이 딸에게 도착하지 않았어요. 박 상무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건 우편 사고였을 겁니다. 우편 사고? 30년 동안 수백 통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리고 딸이 나에게 보낸 편지도 내게 오지 않았소. 그건 오히려 딸에게는 이런 위조 편지가 갔지. 내 필체를 흉내낸 편지가. 강 회장이 편지를 던졌습니다. 30년 동안 우릴 갈라놓은 게 바로 당신이었어. 박 상무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이지.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죠. 30년 전 우체국 기록입니다. 회장님께서 보낸 편지들은 모두 당신 앞으로 반송 처리되었더군요. 그리고 따님이 보낸 편지도 당신이 수령했습니다. 박 상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요? 강 회장이 물었죠. 박 상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따님이 돌아오시면 제 아들은 후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평생 고생하게 만든 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강 회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내 딸은 죽었소.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쌍둥이가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12살짜리 애들이 한 달 동안 혼자 굶으면서 살았단 말이요. 회장님, 더 있소. 최근 내 손주들이 탄 차량 사고. 그것도 당신 짓이지? 박 상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시오? 네. 순간 강 회장이 박 상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감히 내 손주들까지. 경호원들이 급히 말렸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강 회장은 박 상무를 밀쳐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그리고 경찰에 자수하시오. 회장님, 한 번만. 한 번? 30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고? 제발. 경호원, 이 사람 내보내. 네, 회장님. 박 상무가 끌려나가면서 쌍둥이를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아이들. 하지만 지훈이는 차갑게 말했죠. 우리 엄마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30년 내내요. 그런데 아저씨가 그걸 막았잖아요. 박 상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간 후 강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부축했죠. 30년. 내가 30년을 속았어. 쌍둥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래. 이제 울면 안 되지. 너희가 있잖니. 강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 상무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편지 위조, 문서 위조, 살인 미수, 여러 혐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무님이 그런 짓을 했다고? 30년 동안 회장님을 속였다니. 너무 무서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박 전무도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죠. 며칠 후 강 회장은 쌍둥이를 데리고 한 곳을 찾았습니다. 엄마의 묘였죠. 연희야, 엄마 왔어.
강 회장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구나. 쌍둥이도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찾았어. 지은이가 말했죠. 엄마가 평생 보고 싶어 하던 할머니. 지은이도 덧붙였습니다. 강 회장은 손주들을 끌어안았죠. 애들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네. 엄마가 너희한테 못 해준 거 할머니가 다 해줄게. 그리고 엄마가 못 받은 사랑도 할머니가 너희한테 줄게. 쌍둥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너희가 진실을 밝혀줘서, 그리고 할머니한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줘서. 그날 세 사람은 오랫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흩날렸죠. 마치 엄마가 축복하는 것처럼.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게. 약속할게.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목까지 할머니 사랑할게요. 지은이도 약속했죠. 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희야, 내 아이들 잘 키울게. 엄마가 못다 해준 사랑, 이제라도 줄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진짜 가족.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상무는 재판을 받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그의 아들도 회사와 관련된 모든 지위를 잃었습니다. 강 회장은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정말 은퇴하시는 겁니까? 임원들이 놀랐죠. 그래요. 이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소. 하지만 후계는 어떻게? 천천히 생각할 겁니다. 아이들이 크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강 회장에게는 이제 회사보다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가족이었죠. 어느 날 쌍둥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 대단한데? 오빠도요. 오빠 수학 100점. 강 회장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 우리 내일 학교에서 가족 초청의 날이 있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가족 초청의 날? 네.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같이 점심 먹는 거예요. 하지만 지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우린 엄마 아빠가 안 계시잖아. 강 회장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갈게. 정말요? 그럼 할머니도 가족이잖니. 다음 날 강 회장은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조금 눈에 띄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죠. 할머니, 쌍둥이가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실이에요. 교실에는 많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에게는 할머니만으로도 충분했죠. 점심시간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이 할머니세요? 한 어머니가 물었죠. 네, 외할머니입니다. 아,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키우시는군요. 네. 이 아이들은 제 보물입니다. 강 회장이 쌍둥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운동회가 있었죠. 2인 삼각 경기에 강 회장과 지훈이가 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걱정 마. 할머니 젊었을 때 육상 선수였어. 정말요? 농담이야. 하지만 할 수 있어. 둘은 함께 달렸습니다. 꼴찌였지만 둘 다 웃고 있었죠. 할머니 최고.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함께 웃고 함께 뛰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나도야. 너희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할머니, 응?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엄마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 하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지훈이가 말했죠. 우리 할머니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고마워. 너희가 할머니를 찾아줘서. 차 안에서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이었죠. 꿈속에서 딸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연희야. 엄마,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걱정 마. 엄마가 잘 키울게.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해, 딸아. 강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남겨준 두 보물.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쌍둥이가 할머니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왜 그래? 오늘 할머니 생일이잖아요. 강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잊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짠. 쌍둥이가 손으로 만든 카드를 내밀었죠. 사랑하는 할머니께. 지은 올림. 카드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 회장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래. 맞아. 그날 세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소원? 네. 촛불 끄면서요.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촛불을 끄자 쌍둥이가 박수를 쳤죠. 할머니 소원 뭐예요?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에이.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죠. 마치 엄마도 함께 웃고 있는 것처럼. 창밖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쌍둥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죠.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중간고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 어땠어? 전교 2등이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5등이고요. 강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엄마한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가 말했죠. 그래요. 아이들은 엄마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셋이 함께 묘를 찾았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쌍둥이가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정말 행복해요. 지은이가 말했죠. 할머니가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지훈이도 덧붙였습니다. 강 회장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연희야, 엄마야. 내 아이들 잘 크고 있어. 착하고 똑똑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못 해준 것들, 이 아이들한테는 다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편히 쉬렴. 엄마가 내 몫까지 해줄게. 쌍둥이가 할머니 양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보고 있을까요? 그럼.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우리가 행복한 거 보고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지.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야. 그날 세 사람은 오랫동안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젠가 엄마처럼 할머니를 떠나야 하나요? 무슨 소리니? 엄마가 할머니 떠나서 힘들게 산 것처럼. 강 회장은 차를 세웠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는 떠난 게 아니야. 엄마는 누군가 우릴 갈라놓은 거지. 아. 하지만 너희는 달라. 너희는 할머니 곁에 있을 거야. 정말요? 그래. 그리고 언젠가 너희가 커서 독립하고 싶으면 그땐 할머니가 응원해 줄게. 하지만 떠나는 건 아니야.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니까. 지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절대 안 떠날래요. 나도요. 지훈이도 안았죠. 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강 회장도 참석했죠. 저기 강 회장님 오셨네? 진짜? 와, 손주들 운동회에 오시다니.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개의치 않았죠.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으니까요. 할머니, 여기요. 쌍둥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2인 삼각 경기. 작년에는 꼴찌였지만 올해는 달랐죠. 지훈이와 강 회장은 3등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메달 땄어요. 그래, 우리 잘했어.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학부모들도 미소를 지었죠. 참 보기 좋네요. 그러게요. 가족의 사랑이 느껴져요.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엄마가 못 누린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같아요. 지훈이도 말했죠.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겨야겠어요. 강 회장은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를 닮은 얼굴.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딸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애들아, 내 할머니. 할머니가 너희한테 미안한 게 있어. 뭐요? 더 일찍 찾지 못해서. 너희 엄마도 너희도. 괜찮아요, 할머니.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은이도 덧붙였죠. 강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할머니가 사는 거야. 우리도요. 할머니가 있어서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팝콘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그게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쌍둥이가 할머니 양옆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보물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왔죠. 하늘 어딘가에서 엄마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이어진 사랑. 늦었지만 시작된 진짜 가족.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행복.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검은 블랙카드 한 장이 가져온 기적. 굶주린 쌍둥이가 할머니를 만나고 할머니는 30년의 거짓을 밝혀내고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 이야기.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언제나 함께라는 것.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